조선 중기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명장으로 꼽히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건우였죠.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물리치며 이름을 알린 그는 강한 외면을 가졌지만 내면은 쓰라린 상처와 외로움으로 가득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만 동생마저 죽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세상은 완전히 어두워진 것이었죠. 그의 일생은 슬픔과 상실감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정 없는 사람처럼 보내던 건우의 삶에도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화라는 여인이었죠. 건우와 이화의 만남은 보름 전 시작되었습니다. 이날도 건우는 동생을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건우를 무척 안타까워했죠. 딱해서 어찌? 그러니까 말이요. 동생 떠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슬픔에 빠져 사네. 옆에 아무도 없으니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어째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요. 혼자인 그를 다독이고도 싶었지만 전쟁터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인 건우가 괜스레 두렵고 무서운 탓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한 것이었죠. 그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이화였죠. 이화는 조용히 건우의 눈물을 닦아주며 작은 몸짓으로 그를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건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스한 포옹을 느꼈고 그의 가슴속 깊은 상처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의 명장인 당신도 아픔을 느끼는 똑같은 사람일 뿐이죠. 당신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이화는 꽤 긴 시간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애틋한 마음으로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건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이화의 따뜻한 포옹은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날 이후 건우의 아픔은 이화의 사랑과 포옹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둘 사이에는 어느새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죠. 건우는 이화를 자신의 세상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그녀와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식처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순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잃은 건우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잃을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우는 이화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건우의 행동에도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화가 마을에서 어디를 가고 누구와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궁금해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화의 일상에 대한 관심은 점점 강한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이화의 집에 눌러앉아 그녀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으며 심지어 혼자서는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죠. 이화는 그런 그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아픈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과 집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화의 자유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겐 이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제 자유는 어딨나요? 난 이와 당신까지 잃고 싶지 않소. 날 이해해 주길 바라오. 내가 했던 모든 선택은 당신을 위한 것이라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건우에게 말을 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건우는 슬픔과 절망이 섞인 눈으로 그저 그녀를 위한 일이라고만 대답했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져 갔고 이화는 그의 행동에 의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잃어가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그녀에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우는 잠시 집을 비우게 됐는데요. 이화는 건우의 압박과 지나친 보호로 인해 오랜 시간 집에 갇혀 있었기에 이 기회를 통해 자유를 느끼고 싶어 건우 몰래 조심스레 집을 나섰습니다. 곧이어 북적이는 시장길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곳에는 다양한 물건들과 사람들이 있었고 이화는 그곳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화에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소림이라 하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당신의 모습을 그려도 되겠습니까? 마치 여름의 첫 번째 꽃과도 같은 그대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담고 싶소이다. 네? 제 모습을 그린다는 거죠? 아름답다 해주시니 감사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화는 갑작스러운 소림의 제안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건우의 압박과 무거운 눈치를 항상 느꼈기에 조심스러운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소림의 순수한 마음과 계속되는 설득으로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안 되고 화실을 알려주신다면 시간 날 때마다 그리러 가죠. 정말 감사하오. 제 화실은 저기 세 번째 골목에 있소이다.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소. 그날 이후 그들은 소림의 화실에서 비밀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는 건우가 집을 비울 때마다 몰래 그를 찾아갔죠. 두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화는 강압적인 건우와는 정반대인 소림의 부드러운 성격과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녀를 보는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림 역시 이화의 선량한 마음과 순수한 아름다움에 흥미를 느꼈죠. 그렇게 한 달이 흘러 드디어 소림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화는 그림 앞에 서서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을 눈으로 훑었고 마치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이 아름답다니 너무 어여쁘게 그려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또 처음이네요. 하하, 살아 움직이는 당신이 훨씬 더 아름답소. 그럼 이제 그림이 완성됐으니 더 이상 여기 올 일은 없겠죠? 이화는 서글픈 눈으로 소림을 바라보았고 소림은 자신을 바라보는 이화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림은 완성되었지만 우리 사이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소? 서로를 바라보는 둘의 눈빛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야릇한 감정을 이미 느끼고 있었죠.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소림은 천천히 이화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둘은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서로를 쓰다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화실의 문이 벌컥 열렸고 건우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허리에 찬 칼을 빼들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러느라 내가 집을 나설 때마다 집 밖으로 나간 거였어? 건우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처럼 화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게... 이화는 건우의 모습에 큰 공포를 느꼈고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건우는 그런 이화를 가만히 바라보다 소림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 여인이 누군 줄 알고 감히? 건우는 소림에게 칼을 휘두르려 했고 이화는 소림을 지키기 위해 그 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고함을 지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건우를 노려봤죠. 당장 그만해요. 금방이라도 소림을 뵐 것만 같았던 건우는 이화를 보며 순간 허탈해졌습니다. 이화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며 두려움만 가득 차 있던 것이었죠. 건우는 그런 이화의 눈빛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화,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아끼지 않는군요. 단지 내가 불쌍해서 떠나지 않은 거였어. 이화의 감정을 알아차린 건우는 그동안 자신이 이화에게 했던 행동들이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나를 가두려고만 하고 진정으로 나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죠. 건우는 이게 다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져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책과 후회가 가득했으며 상실감과 회의감 등의 복잡한 심경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오. 건우의 사과에도 이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건우는 슬픈 눈으로 이화를 바라보다 천천히 화실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잘못된 사랑으로 이화마저 잃게 됐죠. 그날부터 건우는 전장에만 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그는 오로지 적을 물리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전쟁터에서 온갖 전략을 짜내며 적들을 무찌르던 건우는 기습 공격을 당해 적군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손 쓸 새도 없이 칼의 번쩍임과 함께 가슴에서 뜨거운 액체가 흐르는 걸 느꼈고 눈앞이 어두워지며 낙엽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건우는 전장 한복판에 놓인 채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는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을 느끼며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한 처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나 죽지 않고 산 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몸이 나을 때까지 전장에 나가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여기 있을 동안 푹 쉬면서 회복하시지요. 처녀는 쌩긋 웃으며 건우가 반가운 듯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거 보니 꽤 오랫동안 쉬겠구려. 상처를 치료해 주어 고맙소. 건우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다시 눈을 감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우는 창밖의 바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바깥 공기를 쐬려 방문을 나섰죠. 초겨울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건우는 그간의 힘듦이 바람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좋구나. 눈을 감았을 때는 가을이었는데 어느새 초겨울이네. 아무것도 없는 산골짜기에 마당에 약초가 있는 걸 보니 의술인의 집인 것 같은데 어제 그 처녀가 날 치료해 준 건가? 건우가 처녀의 정체를 궁금해하던 그때 집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신이 드는가? 네. 이제 맞겠습니다. 보름을 내리 누워만 있었네. 깨어나 다행이구려. 어제 내 딸 정인이를 마주쳤다는데 내가 산 밑으로 나가 있을 때에는 그 아이가 자네를 봐줄 걸세. 난 대부분 산 밑에 있어 정인이와 둘이 있을 시간이 많을 테니 잘 치료받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밥이나 먹자고. 잘 먹어야 빨리 나으니 안 먹을 생각 말게. 네, 들어가시지요. 그날 이후 건우는 산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바람과 새소리 속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정인이는 매일 아침에 약초를 캐러 가며 건우에게 따뜻한 미소를 선사했고 그녀의 미소는 건우의 아픈 상처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마저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인이의 웃음소리가 그에게는 묘한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마치 봄의 첫날같이 모든 것을 깨우는 힘이 있었고 건우는 그 웃음에 점점 마음의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화와의 아픈 기억이 남아있었고 그 기억 때문에 건우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폭우가 내리는 소리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자 건우는 불안해졌습니다. 약초를 캐러 간 정인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건우는 집 앞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정인아!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때부터 집 근처의 작은 개울물은 거세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아무래도 찾아 나서야겠어. 건우는 정인이를 찾아 나서기 위해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비는 더욱 거세졌죠. 건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던 그때 먼 곳에서 약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우는 그 소리를 따라 폭우를 맞으며 달려갔고 빠르게 흐르는 물살 속에서 정인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건우는 이화의 기억과 정인이의 웃음소리가 교차함을 느끼며 그대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은 건우의 몸을 가차없이 휘감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그는 정인이의 손을 잡았고 가까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둘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우의 눈에는 눈물과 행복이 공존하였고 정인이의 눈에는 건우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물이 더 불어날 수 있기에 그 특별함을 뒤로한 채 일단 집으로 향해야 했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정인이는 또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탓이었죠. 아야, 발목이 너무 아파. 이걸 어쩌지? 집으로 가려면 저길 올라가야 하는데 무리일 것 같아. 비가 그칠 때까지 어디 있을 곳 없으려나? 건우는 정인을 부축하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가까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은 거친 바람과 폭우로부터 조금이나마 피난처가 되어줄 것 같았죠. 동굴에 도착하자마자 건우는 주저앉아 정인이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그녀의 발목을 단단한 나뭇가지로 고정시키고 자신의 옷을 뜯어 돌돌 감싸주었죠. 발목을 고정시켰으니 이제 좀 괜찮을 거야. 비 그치면 바로 집으로 가서 치료하자. 고마워. 아냐, 내가 더 일찍 집에서 나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인은 건우의 따뜻한 눈빛과 세심한 손길, 그리고 위험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의 용기에 크게 감동했고 그가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머리를 정리해주는 그의 손길에 가슴이 빗소리보다 빠르게 뛰었죠. 건우 또한 아픔을 호소하는 그녀의 표정에 가슴이 저려움을 느꼈는데요. 정인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동굴 안의 어둡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폭풍우가 떠나가고 동굴을 나온 그들은 마치 서로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건우는 발목을 다친 정인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갔죠. 나 안 무거워? 이 와중에 그게 걱정이냐? 아주 가벼우니 걱정 마라. 응. 그날 이후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건우의 마음은 이화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 정인이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정인이와의 사랑은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인이와 건우는 서로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희망의 불씨로 다가왔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